여러분, 수영을 배우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처음엔 체력을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자세로 수영을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부분적으로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수영장 레인의 옆 사람을 보면서 언제쯤 저렇게 나도 수영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 정말 공감되시죠? 자, 이렇게 오랫동안 수영을 했는데도 여전히 초보자라는 느낌이 든다면 걱정 마시고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초급반에서 상급반으로 올려줄 수 있는 영법별로 핵심 수영 포인트 자세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꿀팁들만 잘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도 곧 상급반에서 수영하는 멋진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자유형입니다. 자유형은 기본적인 영법인데 상급자 레벨에서는 디테일이 좀 달라집니다. 자유형의 상급자 포인트는 바로 팔 스트로크에 있습니다. 초보자는 팔을 너무 빨리 돌리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상급자는 스트로크 한 번 한 번을 길고 강하게 밀어줍니다. 그래서 상급자들은 다운 스위프를 하는데요. 다운 스위프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운 스위프는 팔 돌리기 동작 중에 글라이딩 이후 캐치 전에 이루어집니다. 팔을 아래로 부드럽게 내리는 동작인데요. 글라이딩을 할 때 손바닥과 손끝이 수면 위로만 팔을 뻗어내는 글라이딩이 아니라 물 및 사선으로 물을 눌러주면서 앞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말합니다. 앞으로 가면서 물을 쭉 눌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위프가 없다면 수면에서만 손이 뻗어지는 반쪽짜리 글라이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운 스위프의 장점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다운 스위프를 하면 글라이딩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상급자들은 팔을 몇 번 안 돌렸는데 벌써 도착하고 길게 수영하는데 기록도 빠른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위프를 제대로 해주고 캐치가 들어가면 물을 많이 잡고 많이 밀어내서 추진력 또한 커집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을 많이 잡으면 힘이 없어서 물을 못 밀어내지 않을까요? 또는 어깨에 무리가 좀 가지 않을까요? 롤링 타이밍을 맞추면 어깨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물을 많이 잡아도 어깨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추진력이 더 생기죠. 그래서 걱정 마시고 롤링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쉽습니다. 스위프가 없으면 손끝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스위프를 하게 되면 한 발이 리커버리가 될 때 또 다른 한 발은 이미 스위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캐치 라인에서 서로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두 팔이 서로 만나지 않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게중심 이동이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앞쪽으로 더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스위프 없이 수면에서 글라이딩을 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기가 쉽습니다. 연습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다운 스위프와 단순히 팔을 떨어뜨리는 동작인 드랍의 차이점을 아시면 좋은데요. 다운 스위프는 내가 의도해서 물을 눌러주는 동작인데 드랍은 내가 의도치 않게 팔이 밑으로 빠져버리거나 또는 너무 물 깊이 아래로 찔러서 캐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호흡을 하는 반대 팔이 떨어지는 유형이 가장 많은데 호흡을 할 때 고개를 너무 든다던가 호흡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잘못된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연습 때 내가 의도적으로 물을 눌러준다고 생각하면서 연습해주세요. 두 번째는 배영입니다. 배영은 등으로 수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초보들이 어려워합니다. 배영의 상급자로 갈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물잡기에 있습니다. 그럼 물잡기 동작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어깨가 귀를 스치면서 팔을 멀리 던지고 최대한 뻗은 상태로 물속으로 넣어줍니다. 이때 반대쪽 어깨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롤링이 되어야 하고 엔트리하는 팔이 중심보다 머리 안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손바닥을 살짝 누르면서 옆 사람에게 어깨 동무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을 잡아줍니다. 이때 손끝, 손목, 팔꿈치의 위치가 일직선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캐치 동작에서는 걸려있는 물을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며 물을
뒤쪽으로 보내며 앞으로 나아가 줍니다. 피니쉬 자세는 손바닥을 바닥으로 살짝 누르며 어깨가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롤링 동작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자, 리커버리를 해야겠죠. 수면에서 어깨가 보일 수 있도록 팔을 최대한 천장으로 멀리 뻗어내면서 리커버리 동작을 해줍니다. 이때 손은 손목에 힘을 빼면서 수면에 도착할 때는 웬만하면 손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평형입니다. 평형은 초보자들이 속도를 내기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평형의 상급자 포인트는 손 동작의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캐치 동작을 잘 알면 좋은데요. 캐치 동작은 생각보다 앞쪽에서 시작돼서 짧게 끝나기 때문에 캐치 동작의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치 동작은 기본적으로 손이 팔꿈치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너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평형 손 동작이 밖에서 안으로 모아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캐치 동작에서는 골반을 축으로 허리를 세우는 힘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 힘을 모으는 동작인 인스윕으로 연결되어 상체가 세워지게 되므로 고개를 들지 말고 허리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인스윕을 제대로 하는 것인데요. 인스윕 시에 팔의 윗부분인 상완근, 등의 광배근, 가슴 쪽 근육인 대흉근, 그리고 승모근까지 쓰게 됩니다. 팔 전체를 안쪽으로 모으면서 위로 올려주는 동작인데요. 대부분 팔 위쪽은 안 모으고 손만 모으시거나 호흡할 때 손을 올리지 않고 손을 아래로 누르면서 호흡하셔서 손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 전체를 안으로 모아준다고 생각하고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인스윕을 했을 때 손의 위치가 가장 높게 위치할 수 있고 손이 앞으로 찔러주면서 킥을 하게 돼서 상체를 물속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글라이드 유지하기입니다. 리커버리 후에 몸을 앞으로 뻗어서 유지해주는 동작인 글라이드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글라이딩 동작에서는 상체를 뜨게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승 동작이 아닌 전진을 위한 동작이기 때문에 몸의 수평을 맞추고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평형은 위에 설명해드린 부분만 잘 체크해보셔도 상급자로 갈 수 있는 포인트를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접영입니다. 접영은 힘과 기술이 모두 필요한 영법인데요. 접영의 상급자 포인트는 킥과 머리 입수 타이밍입니다. 초급자일 때 접영은 무릎을 많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올라가는 출수킥과 입수킥의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릎의 힘을 과하게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등으로 물을 누르는 그런 힘이 없다면 무릎의 각도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급자분들은 접영킥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몸이 수면에 가까이 이동을 하는 동시에 발등을 가볍게 누르기 때문에 접영킥에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몸 자체가 수평에 가까운 웨이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접영킥을 아끼면서도 추진력이 나오는데요. 접영 시에 팔이 앞으로 오면서 머리와 팔 중에 어떤 게 먼저 입수되어야 할까요? 속도 측면에서 보면 먼저 머리가 입수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머리가 가장 무거운데 머리를 계속 들고 있을 경우는 몸이 가라앉게 되고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머리가 먼저 입수하게 되는 경우 몸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유선형 자세를 빠르게 만들어 다리가 물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머리와 팔이 동시에 입수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좀 부족해집니다. 상급자분들은 팔보다 머리가 먼저 입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글라이딩 시에는 항상 팔이 귀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요. 접영의 순간 속도는 양팔이 뒤로 당겨 리커버리 되는 시점에 가장 빠릅니다. 물속에 떨어진 머리와 팔은 글라이딩 할 때 다소 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몸은 최대한 좁고 가늘게 만드는 유선형이 되어야겠죠. 자, 만일 팔과 머리가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물속으로 깊게 내려가 올라오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머리와 팔이 동시에 입수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유연성이 좋지 않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머리와 팔이 동시 입수가 좋기도 합니다.
초중급 단계에서는 접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몸이 좀 더 편한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상급자분들은 몸이 웨이브를 할 때도 수면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 글라이딩은 짧으면서 바로 물 밖으로 튀어나올 준비를 하는데요. 그 조건이 맞기 위해서 머리가 팔보다 먼저 입수되어야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볼게요. 자유형의 상급자 포인트는 다운 스위프였습니다. 스위프를 제대로 해주고 캐치가 들어가면 물을 많이 잡고 밀어낼 수 있어서 추진력이 커집니다. 대형의 상급자 포인트는 물잡기였었죠. 손바닥을 살짝 누르면서 옆 사람에게 어깨 동무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을 잡아줍니다. 이때 손끝, 손목, 팔꿈치의 위치가 일직선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형의 포인트는 손동작의 디테일이었죠. 아웃스윙을 시작하는 위치는 글라이딩이 끝난 시점인 물속이어야 합니다. 접영의 상급자 포인트는 머리 입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상급자분들은 팔보다 머리가 먼저 입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어깨 유연성이 좋지 않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머리와 팔에 동시 입수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대의 영법별 상급자가 되기 위한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상급자로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연습량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인 부분도 있고 감각적으로 물을 눌러준다 라고 동작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또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 동작을 잘 하고 있는지 여쭤봐 주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내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컨디션에 의해서 또는 조건에 의해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체형과 성별 또는 어떤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죽기 살기로 지친 상태로 10바퀴 도는 것보다 제대로 힘 빼서 정확하게 도는 한 바퀴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항상 수영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어떤 이유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자세들이 점차 완성되어 가는 그런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근데 사람은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서 그만두었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아직 다른 유형은 아직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에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을 갈 때 자주 챙겨서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를 잘하게 되고 못하던 접영을 잘하게 되기 시작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응원을 하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며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